이렇게 살라고 했다가는 정말 돌아가실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그 얘기를 듣는데 그 전교 1등짜리 하는 아이가, 그 친구가 저는 중학교 2학년입니다. 요즘 하루에 학원을 10시간 정도 다니고 있고 숙제까지 하다 보니 잠은 5시간도 채 못 자고 있습니다. 커피로 버티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고 코를 풀 때마다 피가 같이 나옵니다. 평생 커피를 거의 흘린 적이 없었는데 요즘은 자주 그렇습니다. 가끔은 머리가 심하게 아프고 귀에서 이상한 소리도 들립니다. 쉬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만 학원을 빠지면 스케줄을 다시 짜야 해서 겁이 납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리기도 죄송합니다. 돈도 많이 들어갔고 다른 친구들도 다 이렇게 공부하는 것 같은데 저만 힘들다고 하는 것 같아서요. 제가 괜히 예민한 걸까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이렇게까지 공부는 하지 않습니다. 15년 동안 학교 현장에서 공부와 견학과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학교의 진로 강의를 다녀보면서 보이는 데이터들을 다 따져봐도 학원을 몇 군데 다니는 학생들은 봤어도 이렇게 10시간 가까이 학원에 묶여 있는 학생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살라고 했다가는 정말 돌아가실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가지의 경우를 좀 얘기를 드릴게요. 하나의 경우는 제가 이제 고등학교가 중학교를 다녔을 때인데, 중학교를 다녔을 때에 이제 친구가 굉장히 힘들어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 친구는 이제 전교 1등이었고, 그리고 이제 학교 선생님들도 알아주는 아이였고, 그리고 되게 흔히 말하면 엘리트 코스였어요. 학원 안 다니고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는 아이고, 근데 이제 한 가지 뭐냐, 이 친구가 학원을 안 다니는 만큼 이제 본인이 거의 밤을 새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어, 공부를 하는데 학교 끝나고 거의 한 10시간, 12시간을 집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중학교 다녔을 때는 이제 한 오후 5시에 학교가 끝났는데, 그때 집에 돌아가서 새벽 3시, 시험 기간이다 그러면 새벽 5시까지 집에서 꼼짝없이 앉아서 계속 공부하는 거야. 이제 그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그러던 어느 날에 얘가 한 번 학교에서 머리를 붙잡고 쓰러진 적이 있었어요. 왜 쓰러졌는지 이제 대충 감이 오시죠? 그렇게 해서 쓰러지고, 그리고 얘가 이제 정신을 차리는데 얘가 갑자기 서러웠는지 눈물을 막 흘리는 거야.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너 왜 울어? 이랬더니 공부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예, 이 공부가 너무 힘들다란 얘기는 원래 공부 못하는 애들, 예, 저처럼 그냥 이렇게 땡까땡까 노는 애들이 공부가 너무 힘들다, 이러는데, 공부 잘하는 애도 공부가 힘들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예, 공부가 힘들어? 너 공부 잘하면서 왜 힘들어? 이랬더니 얘가 그 말을 듣고 저를 여기를 이렇게 때릴 줄 알았더니 울면서 하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집에서도 엄마 아빠가 나한테 기대하는 게 있고 학교에서도 전교 1등을 하는데 선생님들이 다 보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공부를 안 하는 순간 부모님이 나한테 실망하고 선생님이 나한테 실망할 텐데 어떻게 내가 공부를 놓을 수 있겠냐. 그래서 나 집에 가면 새벽 5시까지 그렇게 공부하는데 너무 힘들어. 이러면서 우는 거예요. 정말 그 얘기를 듣는데 그 전교 1등짜리 하는 아이가, 그 친구가
재수 없는 애가 되는 게 아니라 불쌍한 애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이제 가끔가다 한 번씩 제가 이 친구한테다가 좀 약간 장난도 좀 걸어주고, 말도 막 이렇게 걸어주고, 이러니까, 그때 이제 얘가 전교 1등은 계속 유지는 하더라고요. 예, 전교 1등은 유지를 하는데, 공부에 대한 부담감은 많이 내려놓고, 공부할 때는 좀 어느 정도 자기가 공부를 하고, 쉬고 싶을 때 좀 저한테 이런 마음, 얘기를 막 해요. 막 수다도 좀 떨다가, 그리고 다시 공부하고, 이런 패턴으로 이제 하니까, 전교 1등 유지가 되더라. 여기서 나오는 결론은 뭐냐? 여러분, 10시간 이상 암만 책상에 앉아봤자, 공부 안 돼요. 예. 적당히 쉴 때도 쉬어줘야, 공부하는 거고, 공부 성과가 나오는 거고, 집중이 되는 거예요. 예. 제가 그 몫을 해줬어요. 이건 자랑 같은데. 하여튼 그러한 일이 있었고, 하나의 경우는 뭐냐면은, 이거 이제 학생뿐만 아니라 어른도 이제 겪는 일이 있어요. 어른들도 이제 제가 그러는데 저도 굉장히 욕심이 많아요. 어떤 욕심이 있냐면은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이 강연 현장에 많이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느 정도 구독자가 지금 100만 명은 아니지만 일단 10만 명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빅피추다 강연 예매하세요. 그리고 왕수디 TV 10만 명 되게 주변에다 홍보 좀 많이 하세요. 왜 맨날 나 혼자만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는 건지. 네, 그 구독자가 등록되셨으면은 한 번쯤은 전도하셔도 되잖아요. 네, 어떻게 교회처럼 총동원 줄이라도 한번 해볼까요? 어, 그런 욕심이 좀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 강연 현장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면 좋겠고 구독자도 10만 명이 되면 좋겠어. 그래서 제가 강연에 사람이 있든 없든지 간에 계속 영상 찍고 영상 올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또 구독자를 모으기 위해서 제가 막 사방팔방 막 다른 유튜브 채널들 돌아다니면서 제가 왕수기입니다. 강사하는 사람입니다. 막 돌아다녀요. 그리고 밤새도록 콘텐츠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예요. 빅비추다만 계속 나갈 수는 없으니까 빅비추다가 안 나가는 날에는 어떤 콘텐츠를 찍으면 좋을까? 라이브 방송을 어떻게 다시 한번 할까 말까? 이런 고민들을 막 이렇게 머리를 나름대로 굴려요. 또 강의도 나가잖아. 그럼 강의를 나가니까 어떻게 하면 강의를 더 많이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더 많은 사람들한테 불려나갈 수 있을까? 막 이제 뭐 온갖 뭐 생쇼를 다 하는 거예요. 뭐 강의 양도 뒤집어 엎었다가 뭐 강의 프로그램도 만들었다가 뭐 오만 가지 별짓거리를 다 해. 그랬는데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밤새도록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어떻게든 이거를 반드시 하겠다고 내가 계속해서 24시간 모자랄 정도로 머리를 막 쓰니까 결국에는 뭐가 와버리냐면은 이 머리가 진짜 누가 밧줄로 이렇게 쫙 옥죄듯이 너무 아파오는 거예요. 이게 여기만 아픈 게 아니라 이 전체가 막 누가 내 머리를 쪼인 듯이 진짜 아프게 와가지고 그날 제가 거의 한 일주일 정도는 제가 몸져 누웠던 기억이 있어요. 그 정도로 이 스트레스가 정말 장난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이거를 누구한테 얘기도 못해. 하소연도 할 수도 없고, 이 아픔을 내가 무시하고 내가 끝까지 일을 하리, 이것도 안 되는 거야. 계속 12시간 이상 공부하고 코피 났어요? 그 코피 풀고 또 공부해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뒤로는 들어오는 학습에 관한 이론들은 전부 다 안 들어올걸요? 어? 이게 뭐가 되겠어요?
지금 내 몸이 지금 너 무리하고 있어라는 사인인 거예요, 사인. 지금 너 몸이 지금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 좀 쉬어야 되지 않겠어? 이런 사인을 보내주고 있는 거야. 근데 이 사인을 무시하고 너는 지금 의지가 약해서 그래. 너 지금 정신 멘탈이 약해서 그래. 이렇게 있으면 너 전교 1등 못해. 이러면서 계속 자기를 더 몰아가요. 그러면은 안 나던 코피가 멈추기라도 한답니까? 나던 코피 무리하면 또 나기 마련이에요. 그렇게 살아갖고 뭘 이뤄내겠냐는 거예요. 몸이 보내는 이 경고 신호를 무시하는 순간 내 몸은요 더 망가져요. 더 컨디션 유지 못해요. 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내 몸에 보내는 그 위험 신호가 작동하게 되면 결국에는 올스탑 모드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번쯤 내가 5시간을 했든 뭘 했든지 간에 1시간을 공부를 하든 5시간을 공부하든지 간에 그에 상응한 쉼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에 상응한 쉼을 줘야 어느 정도 내가 숨이 고르게 돌아가고 있는지, 어느 정도 내가 얼마만큼의 분량의 일을 해왔는지, 얼마만큼 내가 공부를 했는지, 내가 지금 몸이 괜찮은지 안 좋은지, 내 컨디션이 좋은지 안 좋은지, 그만해야 되는지 마는지, 이게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확신이 서면 거기서 끝을 내든 아직까지는 자녀 시간이 남아있어. 아직까지는 내 에너지가 좀 남아있어. 그러면서 내가 계속 일을 또 할 수 있는 거고. 이 공부나 일이나 이런 것들과 이 쉼이 반복이 돼야지. 11111 공부 이래봤자 소용이 없는 거야. 의미 없어요. 저는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굉장히 이거는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는 이 쉬는 거를 몰아서 쉬려 한다는 거예요. 몰아서 쉬려고 그래. 내가 일이 10개가 주어졌어요. 10개가 주어졌다 쳤을 때 이 일을 10개를 다 하고 10번의 쉼을 몰아서 쉰다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 10개가 주어졌다는 거는 그 중간중간에 쉼이 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쉼을 잘 적절하게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는 10개의 일을 몰아서 쫙 하고 그 다음에 몰아서 쉰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굉장히 효율적으로 시간 사용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내 몸의 상황이나 컨디션을 생각한다면은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는 거는 결코 좋지 않다는 거예요. 일을 할 수 있을 때에 최대한 일을 해내고 쉴 수 있을 때 최대한 쉬었다가 다시 일을 하고 쉬고 이게 반복이 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 10개를 한꺼번에 다 몰아서 하고 쉬는 거 10개를 몰아서 쉰다? 나중에 일할 때 그러면은 이게 웜업 되겠어요? 웜업 안 돼요. 사실 안 되더라고. 제가 생각해보니까 제가 다른 애들이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몰아서 일을 하고 몰아서 쉬고 몰아서 공부하고 그런 거예요. 사실 이 풀이라는 직업이 좀 그래요. 이게 일이 있을 때는 바짝 몰아서 일을 하고 쉬는 시간이 젖으면 진짜 몰아서 쉬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안 좋아요. 네, 안 좋아요. 몰아서 일을 할 수 있을 때는 쫙 몰아서 일을 하는데 중간에 어느 지점에 가서 내가 방전이나 근데 이 뒤에도 일할 타이밍이야. 그럼 이게 시간 안배가 안 돼요. 이게 안배가 안 돼서 내가 쉬어야 할 타이밍인데도 내가 어거지로 일을 해버려요. 강의를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거지로 나간 강의에서는 제가 뭔 얘기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나. 누가 누굴 만났는지 기억도 안 나. 그 정도로 이게 체력이 방전이 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몰아서 쉬는 때가 왔어요. 몰아서 쉬었어요. 몰아서 쭉 쉬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괜찮아. 처음에 몰아서 쉬고,
그 중간에 가서는 조금 느슨해져요. 그리고 마지막 가서는 뭐가 찾아오느냐? 계속 쉬고 있겠다라는 그 불안감이 찾아오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막 쉬는 게 불안해. 그리고 그 이 뒤에 가서 또 일이 바로 주어졌어요. 그래서 그래, 일을 해야지. 준비 땅 했는데 이게 땅이 안 돼. 계속 준비만 돼. 그러고 있다가 어느 정도 일이 좀 진전이 될 때 이게 웜업이 돼가지고 땅 해버리는 거예요. 예. 이런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쉴 수 있을 때는 좀 쉬고, 움직일 수 있을 때는 움직이는 거. 이게 좀 필요하다 생각하거든요. 학원에서 10시간 정도 있다. 그러면 이 10시간 중에서 저는 뭐 학원 수업이 1시간 공부하고 뭐 아니면 몰아서 뭐 한다지만 일단 10시간을 공부한다 그러면 저는 이 10시간 다 공부하려 하지 말고 적어도 10% 내지 20% 10시간이니까 1시간 내지 2시간은 조금 내가 쉼을 가져주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좀 반발의 목소리가 나올 거예요. 왕수디 씨가 학원 시스템을 잘 몰라서 그래요. 왕수디 씨. 학원은요, 왕수디 씨 그냥 계속 몰아서 공부해보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쉬는 시간 없어요. 무조건 공부예요. 중간에 단 1, 2분, 10분이라도 쉴 수 있잖아요. 응? 그 10시간을 다닌다면 그 한두 시간만큼은 내가 문제지를 좀 잠시 접고 좀 쉬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 학교 가니까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학교에서 이제 쉬는 시간인데 문제집 푸는 아이들, 학원 숙제하는 아이들. 진짜 안타까워요. 예. 그 쉬는 시간마저도 문제집 푸는 시간으로 날리는 건 너무 안타깝대요. 쉴 땐 쉬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학원 문제지를 10분 동안 쉬는 시간에 풀었어요. 본 수업, 학교 수업 다시 들어가요. 그러면은 그때 애가 방졌나 봐요. 이런 문제가 지금 벌어져서는 안 되잖아요. 10시간을 다닌다. 그러면은 최소 한두 시간만큼은 내가 책을 덮자. 책을 덮고 조금 쉬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른 친구들 이렇게 무식하게 공부 안 해요.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자신을 코너에 몰아붙이는 비합리적인 생각인 거예요. 지금 내가 코피가 나왔어. 12시간 하다가 코피가 났어. 너무 힘들어. 그런데 이거를 내가 이 힘든 거를 내가 내 스스로 봤을 때 의지가 약한 애로 내가 치부를 한 거야. 그러면서 야, 정신 차려. 다른 애들도 말이야. 이렇게 공부한다고 정신 차려. 이러면서 나를 계속 몰아붙이는 거예요. 비합리적인 생각인 거예요. 다른 친구들 공부한 거 봤어요? 다른 친구들 공부한 거 실제로 봤어요? 안 봤어. 안 보고 얘기했다. 그럼 진짜 비합리적인 신념인 거예요. 다른 친구들 봤어. 10명 중에 10명 다 나처럼 10시간 동안 학원 다니고 새벽 5시에 잠자기 전까지 공부해. 그러면은 이거는 뭐 자기를 코너로 몰아세운 게 아니라 내가 의지가 약한 거고 이게 보편화된 문화인 거예요. 근데 10명 중에 10명의 친구들이 다 똑같이 10시간 이상 공부하고 새벽 5시까지 공부하고 그런 거를 봤냐고. 아마 없을걸요? 10시간 이상 공부하는 친구들. 제가요, 아침 10시에 일어나가지고 9 to 6로 해가지고 학원 갔다 오는 애들은 봤어요. 그런 아이들은 봤어도 이렇게 9 to 9? 뭐 새벽 5시간 잠 못 잘 정도로까지 이렇게 하는 아이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친구들이 10명 중에 10명이면은 뭐 오케이지만 정말 뭐 5명 이상? 아니 다 그렇게 안 산대. 다 그렇게 안 산대. 그러면은 이거는 나를 코너로 몰아붙이는 생각인 거죠. 비합리적인 신념인 거죠. 다른 친구들도 다 이렇게 공부해 라는 비합리적인 신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합리적인 신념을 조금 깨시고, 내가 지금 몸에 아파.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 그러면은 그 힘든 거를 인정을 하세요.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힘든 거를 인정 못하는 그게 의지가 약한 거예요. 내가 힘든 거를 인정하는 사람이 의지가 강한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힘들어. 그럼 조금 쉬자. 그리고 조금 쉬었다가 다시 다음 스텝 밟아가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서 생각합니다. 제가 강의 때마다 가끔씩 저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힘들다라고 얘기할 때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힘들었던 날에는 쉬어가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심지어 왕수디 TV 유튜브 채널 노래도 이 가사가 나와요. 힘들었던 날엔 쉬어가라. 왕수디의 위로를 품어봐라. 어? 그러고 있잖아요. 힘들었던 날에는 쉬어가는 게 정답이에요. 내가 힘든 시간이면 잠시 쉬었다가 가는 게 맞는 거예요. 네. 우리 어떠한 목표점이나 어떠한 길을 갈 때에 우리가 무작정 내달리진 않잖아요. 우리가 자동차고, 내 목표점이 뭐, 내가 생각하고 있는 목적지라 생각합시다. 부산이 내가 가고 싶은 목적지고 내 최종의 꿈이라 생각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지금 경부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다라고 비유했을 때, 나라는 자동차가 조금 쉬어가야 할 타이밍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휴게소로 들어가잖아요. 휴식이라는 휴게소를 들어갔다가 다시 고속도로를 달리잖아요. 자동차가. 그것도 이것처럼 내가 힘들면은 잠시 쉼을 가졌다가 다시 내 꿈의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게 맞는 거예요. 내가 쉬어야 될 때인데 내가 계속 내달려요. 그러면은 내가 방전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자동차에 기름을 넣어야 될 타임인데 아니야, 부산 가서 넣어야지 이러다가 중간에 기름 다 떨어져가지고 찼으면 어쩔 거예요? 뭐 보험사 부를 거예요? 우리 인생은 심지어 보험사도 없어. 누구한테 손 내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필요하다 싶을 때는 잠시 쉬었다가 다시 움직이세요. 다시 공부하세요. 그게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나를 돌봐야 되는 거예요. 셀프 케어가 정말 중요해요. 내 건강 내가 지켜야죠. 내 몸 내가 지켜야지. 내 몸 생각 안 하고 내 건강 생각 안 하고 무식하게 그렇게 내리 달렸다가는 진짜 큰일 날 수 있어요. 그 심지어 15살이잖아요. 중학교 2학년 친구인데 벌써부터 이러면은 나중에 가서 정말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말고 쉴 수 있을 때 좀 쉬었다가 공부할 수 있을 때 다시 공부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나뿐만 아니라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불러 모으세요. 아니면 정말 내 주변에 힘든 친구가 있다. 걔만 보내지 말고 걔 멱살 잡아가지고 같이 오세요. 저만의 빛 비춘다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빛을 비추는 그러한 빛 비추다 강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언젠가는 모르겠지만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또 하는 그런 빛 비추다 강연이 되기를 바랍니다.